칼 융은 고통을 개인의 성장 여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자신의 그림자, 어둡고 억압된 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의식의 그림자를 인식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라는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의식적인 자아로부터 숨기고 대개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감정적, 심리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거나 억압하거나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종종 부정적이라고 묘사되는데 분노, 질투, 두려움, 권력 추구, 선욕, 자기중심적 행동 또는 타인에 대한 원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종종 잊거나 억압하는 자신의 존재의 측면과 마주하는 것이지 자신의 피상적인 생각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결은 매우 무섭고 불안할 수 있는데 그림자 속에는 종종 개인의 자아 구조와 충돌하는 측면, 싫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은 완전히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진정한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 인식은 단순히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측면이 성격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정신구조를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인식을 키우면 더욱 깊은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이러한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어두운 측면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을 인식하면 이러한 힘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융은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억압된 감정과 생각을 내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또한 개인이 자아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의 특징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자기인식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두운 면을 균형 있게 조절하고 이를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은 종종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고통은 사람이 이전에 무시하거나 부정했던 감정적 차단과 트라우마를 표면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심리적 통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이며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측면과 화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적 건강은 의식적 자아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까지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이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의 이러한 가르침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화해함으로써 더 깊은 개인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 깊은 공감. 칼 융의 심리학에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정의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선다. 공감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자 영적인 결합입니다. 특히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트라우마로 인해 공감 능력이 더욱 강렬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공감은 단순히 피상적인 감정적 반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심 어린 느낌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더 열린 마음과 예민함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친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개인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더 큰 인류 내에서의 단결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사람이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그 사람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 세계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이전에 무시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적 경험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상처를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를 통해 공감 능력이 더욱 깊어집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은 개인의 정서적 지능, 이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은 종종 다른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지지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고통은 사람을 다른 사람과 더 가깝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더 가까워집니다. 융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경험으로 구성된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은 이러한 집단 의식을 더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더 익숙해질수록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내면 여정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 여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공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 이상입니다. 공감은 또한 영적인 통합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과 영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신적 상처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만듭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겪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서 보게 됩니다. 정의 인간 심리학에 대한 가르침에서 공감은 개인과 집단적 존재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적 과정의 핵심입니다. 공감 능력이 향상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영적 온전함과 인류의 집단의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현상입니다. 고통은 개인을 내면의 여정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강화합니다. 3. 더 강한 자기 성찰 능력. 칼 융의 심리학적 가르침에서 내성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내면 세계, 생각, 감정,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자신의 외부 세계의 불화와 갈등을 더욱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사람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내성은 개인이 영적 건강을 유지하고 성숙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고통은 종종 개인의 삶 속의 불균형, 상실, 트라우마를 드러냅니다. 이 시점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은 그가 위기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윤근 개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알고 내면 세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이러한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처는 외부 세계로부터 더욱 분리되어 내면 세계로의 회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겪는 고통과 상실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자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나 일시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사람의 실존적 위기는 그에게 삶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은 내성이 단순히 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성은 개인이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고통을 되돌아보는 일종의 의식적 사고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 대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측면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면 세계로 돌아가면 개인은 과거의 그림자, 억압된 감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고통을 겪는 개인의 성찰적 여정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더 의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심리적 깊이를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성은 사람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재건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일종의 영적 진화를 위한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역시 그림자 억압된 자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윤근 그림자를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의 측면으로 정의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측면에 직면하는 데 더욱 열려 있는데 그 이유는 트라우마와 고통을 통해 개인은 억압되었던 자신의 측면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대결은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체적인 자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개인을 더욱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균형을 이루면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개인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은 방어 기제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융근 사람이 내면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장 큰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고통은 개인이 더 조심스럽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더 깊은 공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영적 온전함을 이루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고통은 내면 세계로의 여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더 잘 알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티 삶의 의미를 찾아서 칼 융의 인간 심리학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개인의 심리적, 영적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융은 개인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탐색이 더욱 분명해진다. 고통은 의미를 찾는 탐색을 시작하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존재론적 질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됩니다. 고통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끈다. 의미 있는 삶만이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탐구는 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깊은 평화와 성실함을 찾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이 실존적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융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존재의 목적을 찾는 데 주력했으며 인간의 내적 지향이 외부 세계의 도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정서적 혼란의 결과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의미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고통이 개인에게 단지 일시적인 부담이 아니라 그의 영적 진화를 가속화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의 이론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개인의 완전한 자아 실현, 즉 통합된 자아 개성화 과정에 도달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 자아와 잠재의식의 그림자, 원형 및 기타, 심리 영적 요소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삶 속의 고통이 그들을 내면적 인식 수준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 더 빨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 인해 더욱 깊은 실존적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개인적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 상실, 외로움 등과 같은 실존적 주제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종종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상실을 겪게 되며 이는 인간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끈다. 융은 그러한 실존적 위기가 개인을 의식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미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미를 찾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상실을 통해 인생은 일시적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이득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추구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 원형적 상징, 영적인 인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달성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문화, 신화의 깊은 곳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의 원형과 집단 무의식 이론은 이런 종류의 탐색이 보편적이며 인간은 모든 시대에 걸쳐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고 주장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시도할 때 그는 또한 인류의 집단적 역사에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탐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편적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깊은 내면의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는 고통과 괴로움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고통을 끝이 아닌 변화의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형성될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이 죽음과 삶, 상실과 이득, 어둠과 빛과 같은 근본적인 이원론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게아투 통합, 칼 융의 심리학에서 통합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 잠재의식적 측면 모두에서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심리적 발달은 개인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 그림자, 아니무스, 아니마, 원형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은 영적인 성숙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존적 목적을 찾고 내면적 갈등을 종식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은 종종 이 과정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의 트라우마와 어려움이 그들 내면 세계의 억압된 측면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촉마의 역할을 하여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갖도록 이끕니다. 통합 과정은 정의 개성화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고통은 이 과정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람 내부의 깊은 갈등, 두려움,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개인이 자신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다루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은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에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측면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고통은 이러한 수용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고통과 트라우마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영적인 성실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자신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향한 근본적인 단계라고 강조합니다. 통합은 외부 세계의 경험이 내부 세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삶 속의 트라우마와 어려움에 맞서야 하며 이러한 대립은 그들을 더 깊은 내면 탐구로 이끕니다. 이러한 발견은 심리적 진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자기 사이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단지 일시적으로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통합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의미 있게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융에 따르면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단계입니다. 통합 과정은 개인이 자신 내부의 다양한 모순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일 때 그는 영적으로 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고통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둠 그림자과 빛 상승한 자세에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을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가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 모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과정은 또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그 사람이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개인을 내면의 발견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도 바꿔놓습니다. 고통을 극복한 사람은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며 이러한 추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외부 세계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주변 환경 모두와 더 깊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통합은 개인이 영적 여정에서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지점이며 이 과정은 개인이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내면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이 여정에서 고통은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통합이란 고통과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심리적 발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기도 합니다. 통합은 개인에게 내면과 외면 세계 모두에서 깊은 균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옥조는 인식과 내면의 지혜. 칼 융의 인간 심리학에 대한 심층 분석에 따르면 인식과 내면의 지혜는 개인의 영적 성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깊은 힘과 잠재의식은 개인을 심리적 여정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정으로 이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여정을 통해 더 깊은 수준의 자각과 내면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외부 세계와 일상의 번잡함에서 멀어지게 하고 더 깊은 내면의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러한 내면적 발견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자각과 내면적 지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해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종종 사람의 정신적, 감정적 과정에 너무 깊은 영향을 미쳐 개인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더 잘 의식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사람을 현재로 이끈다. 감정적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은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개인은 자신 내부의 깊은 공허함과 어두운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잠재의식의 이런 깊은 측면을 밝히는 것은 진정한 지혜와 내면의 변화를 향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에 직면하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 내면의 자각이 생깁니다.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인식은 정신적 차원에서의 깨달음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의 이해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의식, 그림자, 원형 및 기타 무의식적 요소는 인식을 통해 나타나며 사람을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끈다. 고통으로 인해 사람의 내면 세계의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인식 과정은 심리적, 영적 진화의 한 형태입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인간 내부에는 보편적인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의 역사, 신화, 원형, 영적 요소가 공유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집단 무의식에 더욱 깊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탐구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공통적인 인간 경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지혜는
자신과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의 공통적인 경험과 연결하고 이러한 경험의 보편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개인적, 보편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향해 나아가게 하므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각과 내면의 지혜는 사람의 심리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 성숙함은 단순히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전으로부터 배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더 깊은 인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윤근, 인간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깊은 갈등이 이러한 인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개인에게 신체적 자극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자극도 줍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개인이 더 깊은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끌고 결국 그에게 더 큰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개인을 내면 세계와 더 깊이 연결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정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단지 현재 순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면의 지혜는 이러한 인식의 축적과 경험에 의미 있는 내면화입니다. 고통을 겪는 개인은 이러한 인식과 지혜의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개인적, 우주적 차원에서 더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정신 건강의 기초인 균형을 찾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7. 높은 정서적 회복력. 칼 융의 심리학 이론과 개념은 인간 정신의 깊은 곳을 탐구하여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해에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발달시킨 특성 중 하나인 높은 정서적 회복력이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스트레스, 트라우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발달에는 내적 갈등, 어려움,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개인의 내면의 힘을 키우고 정서적 회복력을 얻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감정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 사이의 조화에서 생겨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통을 교사로 여기기 시작하면 감정적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 속의 도전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알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그 부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정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 정신의 성숙과 높은 정서적 회복력의 획득은 트라우마와 고통에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윤근 사람이 겪는 고통이 그의 영적, 정서적 능력을 확장시켜 더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영적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며 이 단계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적 갈등에 맞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고통과 트라우마에 직면하면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정서적 회복력이란 이러한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힘을 찾는 능력입니다. 융은 사람의 내면적 힘의 가장 큰 원천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깊은 원형과 개인적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회복력이 높은 사람은 이런 깊은 감정적 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서적 회복력과 정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가 그들을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에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고통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자아와 내면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정서적 회복력은 개인의 삶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고통과 트라우마는 사람의 감정적 구조를 뒤흔들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또한 더 강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발견하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욱 인내심 있고 이해심이 많으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감정적 회복력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정서적 회복력은 개인이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배우고 영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정서적 회복력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트라우마의 의미를 해독하고 내면의 힘을 얻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통은 감정적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정서적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을 내면적 변화의 기회로 여깁니다. 8. 개인적 성장을 위한 촉매제. 칼 융의 인간 심리학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고통과 트라우마가 개인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윤게 따르면 고통은 개인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숙 과정을 가속화하는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 발전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의 모든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윤근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야 하고 자신의 내면 갈등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갈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통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고 개인이 내면의 균형을 찾는 길에서 더 깊은 인식을 갖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고통은 종종 개인의 성장 여정에서 어려운 시작처럼 보이지만 정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은 영적 진화의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윤근 사람들이 더 건강한 방식으로 심리적 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과 트라우마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은 개인의 숨겨진 면, 억압된 감정, 두려움, 그림자를 드러내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영적 세계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고통은 사람의 영적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그를 더 자유롭고 강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고통은 개인에게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감정적, 심리적 진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의, 그림자 개념은 이 과정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 욕망,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고통은 이러한 그림자를 드러내고 개인이 억압된 측면과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을 장애물이나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정의 경우 고통은 어두운 측면과 화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내면적 탐구는 개인적 성장의 여정에 핵심적입니다. 고통은 개인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 도전은 개인이 영적 진화의 중요한 단계를 밟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개인적 발전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적 균형을 찾고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개인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데 도전적인 경험은 개인에게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외부 세계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의 깊은 곳에서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자아와 그림자 사이의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내면과 외면 세계 모두에서 통합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이러한 통합 과정의 촉마의 역할을 하는데 역경은 사람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 접근 방식에서 고통과 트라우마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개인의 인생 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지혜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개인의 발전은
외적인 성취의 수준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진화의 과정으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고통은 개인의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하며 개인에게 더 깊은 의미, 가치, 내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정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고통은 사람의 영적 진화를 가속화하여 내면의 갈등에 맞서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발전은 단순히 외부적인 목표와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발견과 변화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은 개인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인도하고 더 깊은 인식을 제공하며 개인적 진화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8가지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수수료를 내고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